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4월 11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저녁 8시 55분입니다. 예, 이전 시간에 야구를 보면서 수단이 받다 필사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불행하라 오로지 달마처럼 이 책을 미디어북을 할 거고요. 내일은 도마복음 진도를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좀 도마복음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은 조금 약간 릴렉스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벽돌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폴 사르트르 존재와 무. 이 책 보십시오. 무지하게 두껍습니다. 예. 책 가격도 44,000원이고요. 쿠폰을 많이 줘서 비교적 싸게 샀는데 새 책입니다. 페이지 수가 전체 1292페이지. 대단합니다. 이 책은 존재와 무 유명하잖아요. 장폴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자. 노벨 문학상을 선정이 됐지만 나는 상 따위는 받지 않는다라며 수상을 거부했던 일화가 유명한데, 장폴 사르트르 존재와 무, 이 책은 언젠가 꼭 읽어봐야겠다라는 여러 가지 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께를 보니까 이게 언제 읽을지 모르겠어요. 책도 무지하게 어렵고. 자, 장폴 사르트르, 변광배 옮김 민음사에서 나왔습니다. 장폴 사르트르 1905년 파리에서 태어났다. 2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외조부모와 편모스라에서 성장했다. 프랑스 고등사범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으며 1929년에는 교수 자격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24살 때 1939년 2차 세계대전 발발로 참전해 포로가 되었다가 1941년 수용소에서 석방되었다. 35살에 교수인데 참전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겠죠. 2차 세계대전 프랑스가 1945년 현대를 창간해 참여문학을 주창하고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명성을 날렸다. 후설 현상학의 영향 아래 쓴 자아의 초월성을 시작으로 존재와 무, 변증법적 이성 비판 등을 저술한 철학자이자 소설 구토, 자유의 길의 저자이며 문학이란 무엇인가, 집안의 천치 등으로 문학 비평에서도 한 획을 그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다. 다양한 정치 평론은 물론 10편의 시곡도 남겼으며 자서전 말을 집필했다. 1964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을 거절했다. 1980년 사망하여 몽파르나스 묘지에 안장되었다. 옮기니 병광배 한국외국어대학 불어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랑스 몽펠리에 3대학에서 사르트르 연구로 불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 교양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프랑스 인문학 연구 모임 시지프를 이끌고 있다. 존재와 무, 실존적 자유를 향한 탐색, 제2의 성,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 읽기 등등을 옮겼다. 지은 책이고 책도 짓기도 하고
옮긴 책이 좀 재미있네요. 자살, 사회학적 연구, 놀랑 바르트, 마지막 강의, 사르트르 평전, 레비나스 평전, 모르셀 모스 평전, 데리다 해체의 철학자, 사르트르와 카미, 우정과 투쟁, 상상적 마르크스주의들 등을 옮겼다. 차례가 장난이 아닌데 장난이 아닌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들이 개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야 언젠가 이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제 무의식에 남아서. 자, 서론, 존재의 탐구 1. 현상 개념 2. 존재의 현상과 현상의 존재 3. 전 반성적 고키토와 지각함의 존재 4. 지각된 것의 존재 5. 존재론적 증명 6. 즉자 존재 제1부 무의 문제 제1장 부정의 기원 1. 질문 2. 부정 3. 무에 대한 변증법적 사고방식 4. 무에 대한 현상학적 사고방식 5. 무의 기원 제2장 자기기만 1. 자기기만과 거짓 2. 자기기만 행동 3. 자기기만의 신앙 제2부 대자 존재 제1장 대자의 직접적 구조 1. 자기애의 현전 2. 대자의 사실성 3. 대자와 가치의 존재 4. 대자와 기능들의 존재 5. 자아와 자기성의 회로 제2장 시간성 1. 시간적인 3차원의 현상학 2. 시간성의 존재론 3. 근원적 시간성과 심적 시간성 반성 제3장 초월 1. 대자와 직자 사이의 전형적 관계로서의 인식 2. 부정으로서의 규정에 대하여 3. 성질과 양, 잠재성, 도구성 4. 세계의 시간 제3부 대타 존재 제1장 타자의 존재 1. 문제 2. 유아론의 암초 3. 후설 헤겔 하이데거 4. 시선 제2장 신체 1. 대자 존재로서의 신체 사실성 2. 대타 신체 3. 신체의 제3의 존재론적 차원 제3장 타자와의 구체적인 관계 1. 타자에 대한 첫 번째 태도 사랑, 언어, 마조히즘 2. 타자에 대한 두 번째 태도 무관심, 욕망, 증오, 사디즘 3. 함께 있는 존재와 우리 제4부 가짐, 함, 그리고 있음 제1장 있음과 함, 자유 1. 행동의 제1조건은 자유이다 2. 자유와 사실성, 상황 3. 자유와 책임 제2장 함과 가짐 1. 실존적 정신 분석 2. 함과 가짐, 소유 3. 존재를 계시하는 것으로서의 성질에 대하여 결론 1. 직자와 대자, 형 이상학적 개관 2. 도덕적 전망 옴기니의 말 어마한 책을 아이고야 언젠가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공부가 한참 물어있고 제가 먼저 좀 지식이 더 좀 쌓여 있을 때 도전해 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시 물을 좀 얹어 놓고 오겠습니다.
예, 그러면 불행하라 오로지 달마처럼 두 번째 시간인데요. 미디어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1쪽까지 읽었습니다. 자, 새로운 챕터. 대도는 무문이어서 울고 짜고 할 구멍이 없다. 벽관, 벽처럼 단단하게, 벽처럼 굳세게. 외단절, 외토리, 외골수, 외통수. 역사적 사실로서의 벽관은 서기 527년부터 536년까지 보리달마가 소림사에서 운둔하던 일이다. 소림사는 숭산에 있다. 중국 허남성 덤펑시 북쪽에 있는 산이다. 중원의 5대 명산 가운데 하나로 남북조 시대부터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북조의 주인이었던 북이의 쇼문제는 인도에서 온 발타선사의 거처를 위해 서기 495년 소림사를 창건했다. 발타는 여기에 선원을 설치하고 제자들과 함께 경전을 번역하는 일을 했다. 그 절에 몸담은 달마의 9년 세월은 하루하루가 적적하고 끝내 불운하다. 바닷길을 통해 중국에 들어온 달마가 처음으로 접한 제국은 남조의 양이었다. 불교를 국시로 삼았던 무제가 극진히 영접했다. 양무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불사와 지계로 백성들이 황제보살이라 떠받들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달마는 그의 독실한 신앙을 축쳐 세우기는커녕 죄다 부질없는 짓이라며 면전에서 면박을 줬다. 이 면박 준 이유는 이 전 시간에 얘기를 했죠. 훌륭한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황제는 분노했다. 득달같이 쫓아오는 양무제의 군사들을 뿌리치며 탈출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갈대잎 한 장의 의지에 표표의 양자강을 건넜다는 신통이 빛나는 대목이다. 또한 북녘의 외단절에서 외토리로 지내며 외골수를 즐기다 외통수를 맞는 곡절의 서막이기도 하다. 양무제를 피해서 북위로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 산골짜기에 숨어서 지낸 거죠. 양무제가 굉장히 좋은 황제라고 평가되고 있고, 양무제 시대에 굉장히 융성했고, 나라 자체가 힘이 있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불교를 숭상한 유명한 황제입니다. 중국의 황제. 차 좀 타가지고 오겠습니다. 마시면서 미디어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벽이 되어 벽으로 살라. 북행은 잠행이었다. 발타가 그를 환대했다는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 그냥 이상한 객승으로만 회자됐다. 전등록은 달마는 면벽한 채 종일토록 말이 없었다. 사람들이 그의 심중을 헤아릴 수 없어 단지 벽관 바라문이라고 불렀다고 적었다. 예. 뭔가
처량해 보이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조의 양무제를 피해서 도망쳐서 북위까지 올라와가지고 시골 산골, 중국 시골의 산골절에서 저 외국인이, 달마는 덜마도를 봐도 딱 중국인과는 영 다르게 외국인처럼 생겼잖아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 할 일은 없고 그냥 벽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게 참선 수행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이때 당시에 달마 대사님은 깨달으신 분이니까 법통을 이어받은 바냐다라에게서 아마 뭐 보림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함께 듭니다. 훗날 후계자가 되는 해가가 선종의 제2조예요. 해가가 눈보라를 뚫고 찾아왔고 쇼문제의 대를 이은 쇼명제가 황금가사를 보내왔다. 비로소 명상을 날리는가 싶더니 호사담하였다. 교단의 최고의 승려였던 보리유지와 광통의 사주로 독사를 당하며 생을 마감했다. 그들은 달마의 급진적인 사상을 매우 싫어했다. 요컨대 행적으로서의 벽관이란 고독과 불화의 시작과 끝이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많은 서경의 역경승들, 보리유지 3장 같은 경우도 와서 역경 사업을 했어요. 역경성들이 중국에서 환대받으면서 많은 경전들이 중국어로 번역되고 또 외형적으로도 불교가 많은 건물들이라든지 출가자들 해가지고 불교의 문화가 꽃피운 상태에서 달마라는 사람이 와서 그런 외향을 다 부질없다 라고 비판하는 이런 사상이 조금씩 뭐 좀 무르익고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저 보리유지와 광통유사가 보기에는 좀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자기들과 안 맞고, 그래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힘으로 독사를 했다. 달마는 소림사에 체류하여 십경송, 파상론, 이종입, 안심법문, 오성론, 혈맹론 등 6편의 저작을 남겼다. 이름하여 소실육문, 소림사 조실의 6가지 법문이란 뜻이다. 조실이란 서원에서 정진하는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선승을 위한 종칭이다. 근데 앞에 얘기했듯이 제 생각엔 달마가 직접 썼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달마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이리저리 살이 붙어서 책으로 엮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벽관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는 이종입은 도로 들어가는 2개의 문을 가리킨다. 하나는 이입이고 다른 하나는 행입이다. 이입사행론, 이입사행론, 이종입, 이입사행론, 하나는 했고요. 이입은 깨달음의 내용으로, 행입은 깨달음의 실천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요지에는 단단하고 순일한 벽이 되어 견딤과 굳셈 따위로 의역될 수 있는 벽으로 살라는 것이다. 차갑고 건조한 강로는 역대 최강의 벽창우를 지향하고 있다. 벽창우를 지향하고 있다. 극단적인 인내와 달관의 철학, 이입이란 고요하여 자규가 없는 것이며 망상을 버리고 참된 성품으로 돌아가서 확고하게 벽관에 머무름으로써 가능하다.
나와 남이 없고 범부와 성인이 평등하게 하나가 되는 상태이며 다시는 이런저런 언설에 현혹되지 않는 경지다. 행입은 사행이며 보원행, 수원행, 무소구행, 칭법행 등을 일컫는다. 그야말로 극단적인 인내와 달간의 철학이다. 예, 이제 이 네 가지 이 사행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유, 아파라. 벽관에 머무름. 이 말이 참 좋네요. 벽을 쳐다보고 수행하신 적이 있는지요? 앉아서 가만히 벽만 쳐다보고 하는 수행 좋죠.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원행은 현실의 갖은 불행을 지난날의 업보로 여겨 달갑게 받아들이는 생이고, 보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원이죠. 업보를 받는다. 수연행은 그때그때의 인연에 순응하는 삶이다. 수연이라는 거는 연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무소구행은 기대거나 기대지 않는 삶이고, 무소구행, 무 없을 무, 구하는 것이 없다, 없는 행. 예. 칭법행은 보원행과 수연행과 무소구행을 견지함으로써 청정한 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법이다. 훼손하지 않는 삶이다. 그리고 이는 존재의 극단적인 비극성에 대한 뼈저린 인식에서 출발한다. 몸이 있으면 모두 고달픔이 있으니 누가 편안함을 얻겠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죽음의 부정의 요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유기체로 이루어진 우리가 견뎌내기엔 우리의 삶이라는 건 너무너무 뭐랄까 압도적으로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유기체가 견뎌내기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죽음이라는 필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기는 유기체로서는 너무나 가혹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병도 생기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편안함 얻을 수 있으려면 그 모든 그런 죽음으로 대표되는 숙명적인 불행에 초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몸을 갖는다. 허다한 몸들 가운데 마음을 지닌 것들을 동물이라 한다. 몸은 조건과 상황에 머물며 마음은 분별과 판단을 만든다. 판단은 상황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상황은 다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몸이 앞서거니 마음이 우선이니 따질 수 없는 근거다. 그렇습니다. 몸도 마음만큼 마음이나 몸이나 이런 면에서는 같은 거죠. 한 뿌리다. 한 뿌리에서 생겨난 거다. 둘 다. 마음이 몸을 움직이고 마음은 몸 속에서만 숨 쉴 수 있다.
육체에 빌붙어 있는 한 정신은 딱딱해지지 않는다. 더불어 내가 살아있는 한 누군가도 살아있다. 존재한다는 것은 노출됐다는 것이며 반드시 시달리고 억눌리게 마련이다. 네, 좋은 말이네요. 존재한다는 것은 노출됐다. 몸에 묶인 마음은 필경 바깥의 눈치를 봐야 하며 마음에 묶인 몸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방어하고 해명해야 한다. 그래서 살아서의 시간은 필연적으로 불안이며 살아서의 공간은 응당 구속이다. 이분은 잘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유기체의 삶의 원초적인 모습을, 근본을, 원형을, 작동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살면 사는 대로, 죽으면 죽는 대로 몸의 있음은 마음의 꾸밈으로 넓어지고 윤택해진다. 꾸밈을 섭취하고 장복한 있음은 자꾸만 있음을 넘어 있어 보임을 꿈꾸고 획책한다. 꾸밈의 두께와 향기가 성에 차지 않을 때면 을에 절망하거나 포금한다. 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을 줄 아는 동물을 인간이라 한다. 그렇죠. 있음을 넓히는 행위죠. 소유욕이라는 건, 욕구라는 건, 자기의 있음을 넓히는 행위인 것 같아요. 양무지에 대한 달마의 비판은 그의 가식과 위선을 겨냥하고 있다. 외형적 성장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윤리적 덕행만으로는 불교의 본령에 다가갈 수 없다는 질책이었다. 이게 핵심이죠. 아울러 규모와 체계로서의 불교를 부정한 대가로 저승길이 주어졌다. 저승길이 주어졌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질시와 박해 속에서도 보리달마의 있어 보임에 관한 회의는 집요하다. 존재를 최대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자들과 좀처럼 겸상하지 않았다. 소멸하는 것들은 불멸을 원하나 불멸하는 것은 소멸뿐이다. 소멸하는 것들은 불멸을 원하나 불멸하는 것은 소멸뿐이다. 너무 멋있는데요. 자, 이게 우리 비극의 원천임이죠. 이런 멋진 말은 체크를 해야겠어요. 소멸하는 것은 불멸을 원하나. 너무 멋있는데요. 소멸하는 것들은 불멸을 원하나 불멸하는 것은 소멸뿐이다. 명언입니다. 명언. 네. 제 카카오톡 그 대문 글의 문장에다가 새겨 넣어야 되겠어요. 다만 세상의 공격이 아니라 세상 자체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달마의 염세는 신경질적이거나 째째하지 않다. 이런 자세가 실존주의자들의 자세입니다. 면벽이란 단순히 벽을 바라보는 행위를 넘어 달마가 몰입한 견인과 감내의 깊이가 독보적이었음을 일러주는 은유다. 면벽이란 단순히 벽을 바라보는 행위를 넘어 달마가 몰입한 견인과 감내의 깊이가 독보적이었음을 일러주는 은유다.
벽을 대하듯 세상사에 의연했고 누가 뭐라건 말건 귀에 담아두지 않았다. 마음을 비우기 위한 전초전이다. 나아가 명상으로서의 벽관이란 존재의 본질을 향한 다듬이고 파고들미였다. 벽관. 그러함이 왜 그럴듯함으로 웃자라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마음을 파고들었고 번뇌의 씨를 말리려 마음을 닫았다. 마음만큼 아픈 법이니 마음에서 마음을 빼내야 했다. 그렇죠. 마음만큼 아픈 법이니 마음에서 마음을 빼야죠. 마음을 빼내야 했다. 좋네요. 번뇌의 씨를 말리려 마음을 닫았다. 멋지네요. 문장이 대단한 문장들을 계속 연이어서 쓰고 있는데 참, 저자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예. 이런 책은 좀처럼 만나기 힘들어요. 예. 좋은 책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으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 벽관 얘기가 나왔으니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벽 앞에 방석을 하나 깔아놓고 단지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머리에 생각을 텅 비우고 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달마는 존재의 증거이자 장애인 몸과 존재의 동력이자 화근인 마음의 상관관계에 주목하면서 동시적인 절멸을 바랐다. 종국엔 마음을 철저히 가둠으로써 마음의 아우성이 유발하는 몸의 욕됨을 극복할 수 있었다. 무심을 통해 무아에 도달했으며 슬픔이 아닌 해방으로서의 죽음을 터득했다. 마음에서 마음을 뿌리까지 거세해버린 것이다. 마음에서 마음을 뿌리까지 거세해버린 것이다. 마침내 살면 사는 대로 죽으면 죽는 대로 대도는 무문이어서 울고 짜고 할 구멍이 없다. 자, 이종입 입사행론 이종입 에 나오는 시입니다.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임이 없어 마음이 장벽과 같으면 능히 도에 들어가리라. 멋있네요. 자족과 검약으로서의 벽관의 가치를 깔끔하게 간추린 설법이다. 개인적으로 봄날의 미풍쯤으로 여기는 글귀다. 사랑해의 울림에 필적한다. 얼핏 벽관이란 단어 자체는 거칠고 탁하게 들릴 수 있다. 비읍과 기역 따위의 파열음이 겹치는 데다 한계와 단절을 상징하는 형상, 게다가 교실 뒤에서 벽을 본 채 서 있어야 했던 체벌의 기억 때문이다. 이런 체벌은 참 자존심 상하게 하죠. 야, 너 뒤에 가서 벽 보고 서 있어. 이러면 참 자존심 상하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고 그렇죠. 하지만 속뜻을 뒤적이면 호주머니에 돈푼깨나 생기는 듯 싶어 뿌듯하다.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떠한 수사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당부. 구태여 남들이 놀아주거나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다독여주는 자유의 잠언이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으로 밥이 들어오고 일이 들어오고 화가 들어온다. 무언가가 끊임없이 건드리는 게 삶이라는 현상이며 자극에 적절히 대처하는 게 삶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지만 가장 속편한 의미는 무의미다. 안으로 냉가슴이나 새가슴이 되는 까닭은 대부분 밖으로 평판에 연연하고 관계에 골몰하는 탓이다. 그렇죠. 막 가슴을 때리는 문장들이 계속되네요. 모든 인연을 끊을 수는 없겠지만 실수는 있다. 생각을 멈출 수는 없겠지만 헐떡이지 않을 수는 있다. 조그맣고 시시하게 살며 쳇바퀴의 연비를 아끼라는 권고로 해석할 경우 벽과는 특별한 수행법이나 이데올로기의 틀을 벗어난다. 자족이고 검약이다. 그렇습니다. 이 현대의 시시한 이데올로기나 어떤 주의에 연연하느니 차라리 벽 보고 수행하는 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낫죠. 네, 낫습니다. 자유로부터의 자유. 흔히 물질이란 낱말은 자본의 동의어로 쓰인다. 이런 연유로 물신화를 황금 만능주의로도 혼용하는데 본래 주체가 자신의 존엄성을 망각하고 객체를 추종하는 풍조를 뜻하는 철학적 개념이다. 물신화. 이를테면 돈에 미치거나 광신에 빠지거나 스타에게 열광하거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곧 나라는 착각과 입고 있는 옷과 살고 있는 집이 곧 나라는 통념 역시 물신화의 파편들이다. 네, 그렇습니다. 객체를 추종하는 풍조. 네, 맞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주체가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객체를 추종하는 풍조. 그리고 이러한 착각과 통념을 극대화해 사람을 껍질까지 벗겨 먹으려는 게 산업자본주의의 개수작이다. 예,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말들을 해주네요. 제가 평소에 경멸하는 자본주의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뭐 덧붙일 말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과소비는 죄악인 동시에 자기 배반이다. 반면 자아를 산산이 부숴버린 뒤 그 잔해로 세운 달마의 벽은 편견에도 좌절에도 기울어 있지 않다. 벽이 된 자는 벽의 안팎을 흘끔거리지 않는다. 벽은 잠깐 바라보면 벽이지만 한동안 바라보면 삶이다. 벽을 응시하고 있으면 오래지 않아 5만 가지 잔념과 분노와 추억과 희망의 풍경이 부딪혀 나뒹군다. 인생도 이와 같아 망상의 바다를 항해하는 한 조각 꿍꿍이. 벽관이란 멀리 있거나 신비한 수행이 아니라 인생이 그대로 벽관인 셈이다. 더불어 마땅히 벽이 되어야 벽관의 괴로움을 멈출 수 있다. 도노입도 요문론을 저술한 대주해해 선사의 쾌도 난만은 무의미를 내면화하는 데 유용하다. 돈재망념 오무소득. 잡다한 생각을 일거에 쓸어버리니
산다는 게 정말 뭣도 아니었구나. 잡다한 생각을 돈제망념. 잡다한 생각을 일거에 쓸어버리니 오무소득. 악은 없. 아, 오무소득. 오무소득을 제가 잘 해석을 못하겠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더러울로 더러움이 없고 얻을 것도 없구나.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더러움이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아닌가? 봅시다. 오무소득. 예. 돈제망념. 잡다한 생각을 일거에 쓸어버리니 오무소득. 더러움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없구나. 더러운 일로 얻게 되는 것이 없구나. 이런 뜻입니다. 예. 산다는 게 정말 뭣도 아니었구나. 예. 벽관을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평온해질 때가 있다. 생활과 실용으로서의 벽관은 생각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 삶의 여정에 표대를 세우거나 빗대를 세우지 않는 일, 심지어 자유로부터의 자유. 존재망념. 잡다한 생각을 일거에 쓸어버리니 오무소득. 더러운 것으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죠. 자, 이제 1장 다 끝났습니다. 1장 다 끝났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죠 뭐. 근데 글들이 너무 좋아서 반했습니다. 예. 이번에 책을 좀 더 좀 읽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토요일이니까 소주 한잔 하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